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0일 금요일 오전 2시 18분에 진행하는 리얼스타트 생존기 시인 84회차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또 며칠간 제가 시인을 안 했죠. 언제나 그러듯이 스타트업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게 쉽지만 않네요. 잠을 정말 이상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서 일을 하다가 또다시 너무 피곤해서 잤다가 다시 일어나서 과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태스크를 제 앞에 두고 그거를 마치기 전까지는 약간 푹 빠져서 일을 하는 그런 방식을 제가 좀 채택을 하는 것 같은데, 좀 하루에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들 몇 개를 정하고 그걸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야 될 일을 마치고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네요. 방송이 제가 요즘에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이나 제 지인들, 그러니까 저는 아니어도 제 지인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막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하게 되는데, 말을 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솔직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논스는 옆에서 영훈이가 일하고 있고, 저기 반대편은 또 저희 코딩 친구 한 명이 일을 하고 있고, 상당히 조용합니다. 목요일 저녁이니까 사람들이 뭐 회식 많이 하고 그랬겠죠. 꽤나 조용하고 좀 고요합니다. 저도 방송 마치고 지금 간만에 할 거 다 끝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자고, 내일은 또 일찍 일어나서 생각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 할 생각에 되게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오늘 제 하루 점수를 매긴다면 한 5점 만점에 3.5점 정도를 주고 싶어요. 4점은 아닌 게 사실 목표를 세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할 정도로 막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꼭 해야 되는 일, 일단 해야 되는 일 하고 내일 미뤄야 되는 일들 몇 개 미루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난 이틀간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언제나 그러듯이. 네. 이틀 전에는 친구 한 명을 만나서, 이제 이 친구가 특정 XYZ 거래소에서 요즘에 정치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고 계신 것 같아요. 손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정치 쪽에서 이제 정계 쪽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좀 만나시는 것 같은데, 친구랑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들었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되게 꽂혀 있는 사람이 그때 말씀드렸던 앰버 발데이, 그 친구에 되게 꽂혀 있는데,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그 돈 많고 이제 권력 강한 그런 쪽에 가서 거기서 배울 수도 있구나, 이게 저한테는 되게 신선한 생각이었어요. 신선한 그런 관점이었고,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이나 아니면 오히려 탑다운으로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할지 그냥 찍어 누르는 거라고 할지, 그게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정책 결정권자 그거 하시는 분들께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소통을 할지 이런 게 좀 안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그걸 소통하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디자인 메타포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를 소통을 할 때, 물론 모든 게 새로운 컨셉이니까 소통하기 힘든 거는 당연하고 메타포 생각해내기도 너무나도 힘든데, 그래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또 우리가 누가 이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협력을 할 수 있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다방면에 걸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최근에는 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어프로치랑은 약간 다른 어프로치? 그런 거를 하면서 본질은 또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냥 그 친구랑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한 말이, 국회의원들이 별로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나름의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은 또 당선되고 싶고 선거가 자기 중요하니까 그 표가 중요하고 그 표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사실 그분들한테 막 탈중앙화 이런 얘기 해봤자 이건 무슨 소리인지 자기들 이해도 못하고 다 이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분들한테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이런 정책을 당신들이 민다고 했을 때 이제 국민들의 반응이 좋을 것이고 그럼 미는 것의 일환으로서 그러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compliant 그러니까 규제를 따르는 선에서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라는 그런 것들도 다 기존의 정책을 하는 분들한테 다 먹히는 단어잖아요. 아니면 뭐 그 회계 가능하다, 뭐 감사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다 일일이 다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얘기하면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야 하고 아직 뭐 말로 이분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분들이 살아온 배경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좀 계속 노력하고 저희가 고민해봐야 될 분야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또 하나 더는 이제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게 과학이 됐던 그냥 기존에 내가 배웠던 거를 했던 아니면 그게 수학이 됐던 아니면 새로운 정보를 내가 읽는 거와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거기서는 이제 읽기와 토론 그런 거를 통해서 기본적인 대화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데 이걸 내 방식대로 또 글을 쓰면서 정리를 해보고 거기서 새로운 생각이 나오고 그런 정말 기초적인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됐어요. 새롭고 멋있고 막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이런 의지나 마음은 있을 수 있는데 요즘 느끼는 거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핵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저희 뒤에서 저 친구들이 음식 이제 시키려고 야식 먹자고 해서 그러고 있는데 제 생각을 그냥 정리해서 간결하게 명료하게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소통 잘하는 거 그냥 그 기본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황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내가 묘사를 뭐 육하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뭐 기자가 쓰듯이 하는 것보다는 나의 생각이 있고 사실 진짜 나의 99.99%의 생각은 다 남의 생각인데 그걸 제 방식대로 풀고 그래서 그냥 0.001%만 내가 생각을 이제 진일보 이렇게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되게 하게 됩니다. 의외로 저는 오리지널 하지도 않고 의외가 아니죠.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오리지널 하지도 않고 뭐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대부분 남의 얘기를 다시 하고 하는데 남의 얘기를 다시 할 때 그 말을 곱씹어서 정말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 다 복잡한 컨셉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단순하고 다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겉멋이 들었다면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고 되게 단순하게 하자.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정리를 더 잘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논스에서 일하는 외국인 친구 중에 사이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코넬에서 문화인류학 전공하는 친구인데 친구가 논스에 와서 논스가 좀 꽤나 재밌어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논스에 있는 사람들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처음으로 사이먼이랑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오랜 기간 동안 이 친구랑 인터뷰를 계속 할 것 같은데 지금 논문 쓰는데 논스 약간 사람들 조사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오늘은 질문을 딱 하나 답변했거든요. 뭐냐면 당신이 암호화폐에 빠지게 되기 위해서 인생에서 겪었던 거를 다 약간 제 인생 스토리를 말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다 얘기하고 난 뒤에 아 나 되게 특이한 삶을 살아왔구나를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제 삶에 대한 얘기는 사실 뭐 나중에 누구든지 자기 삶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들으면 언제든지 재밌을 것 같은데 참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뭔가 선택됐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선택됐다는 게 음, 제가 힙합을 찾은 게 아니라 힙합이 저를 찾고 제가 암호화폐를 찾은 게 아니라 암호화폐가 저를 찾았다는 그런 몇 개의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도 이제 친구랑 되게 많이 나눴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상을 하면서 낭만 로맨틱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친구랑 약간 문화인류학자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 약간 한국에서 살면서 나는 한국인처럼 생겼지만 정작 한국인이 아닌데 남들은 나를 한국인 기준으로 나를 본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인을 대하는 기준이랑 한국 사람이 외국인을 대하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 사이에 나는 기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배경을 가지고 큰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럼 또 우리는 기준이 없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하나의 문화 아래서 누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을 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문화가 있고 거기 안에서도 남들을 판단한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하고 했는데 제 이제 친한 동생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본인도 이제 영어 교육하는 그런 사업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쩌다 보니까 저도 꽤나 좋아하는 동생인데 이 친구가 저에 대한 블로그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이 블로그 글은 공개를 못 하겠고요. 그냥 뭐 네이버에 가서 하시연 치면 나오는 블로그 글 중에서 하나인데 여분이가 그걸 찾아보네요. 진짜 부끄러운데 어쨌든 이 친구가 그 글에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뭐 sense of entitlement, 그러니까 sense of entitlement가 자격,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가 그게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을 하는데 요즘에 제 방송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sense of entitlement가 제로일 수가 없어요. 저는 참 제가 복 받은 것도 모르고 당연히 세상은 나를 위해서 이러이러해야지 편하게 편해야지 나는 순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순간순간마다 안 가지려고 누르긴 하지만 아직 그거를 막 완벽히 극복했다고 말하기는 되게 미치겠다. 그렇게 말하기는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영훈이가 그걸 찾고 지금 무슨 짓을 할지 어차피 올려도 안 보일 거예요. 네,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재미있는 점은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온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한국인이니까 이래야 해. 너는 뭐 이런 교육을 받았고 이랬으니까 너는 당연히 이래야 돼. 너는 이 나이가 됐으니까 이래야 돼. 이런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고 뭔가 나는 이렇게 누릴 수 있어야 돼. 나는 이 정도는 지켜야 돼. 나는 이 정도의 차는 끌고 다녀야 되지 않겠어? 나는 이 정도의 집에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게 있는 게 중요하지만 오늘 이제 사이먼이란 친구랑 얘기하면서는 이게 디폴트로 좀 깔려서 오는데 이게 뭐 성장 배경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냥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냥 디폴트로 깔려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어떻게 좌우할 수 없는 게 되게 많구나. 우리가 프로그래밍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하면서 느낀 거지만 제가 막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나쁜 부분도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가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성장 배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내 성격이나 태도나 내가 사람들한테 반응하는구나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를 매 순간마다 정지 버튼도 누르고 메타인지를 하면서 좀 바꾸려고 하고 그러면 저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건강하지만 않더라고요. 되게 배타적이고 남들 배척하는 것도 많고 어,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괜히 힘들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녁에는 또 다른 친구랑 이제 오늘 저녁에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거를 얘기해 줬는데 하는 말이 멋지다고. 그래서 뭐가 멋지냐 이러니까 뭔가 제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나는 이렇게 가는 것이 참 좋다라고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서 저만의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제 옆에 있는 영훈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 친구도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는 거고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공식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공식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본인만의 길을 개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 이 궁극적인 목표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이 길을 가는데 공식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난 이거를 가고 싶은데 내 방식대로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게 맞다. 나를 봤을 때 나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나 이제 이런 장점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는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 친구가 해주더라고요. 참,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고, 내가 좀 이상하고 괴팍한 게 있는데 그래도 뭔가 확률상 내가 나 이상하고 괴팍한 면까지 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판을 짜고 내가 그런 상황에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 저의 가장 이상한 점 중에 하나가 약간 세속에 대한 착이 좀 없다는 건데요. 오늘도 얘기하면서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이사를 다녔나? 그리고 뭔가 어렸을 때 막 컴퓨터한테 끌렸던 것도 되게 이상하고, 이제 책을 제외하고는 막 물건이나 이런 걸 안 들고 다녀서 막 사람이나 아니면 막 특정 지역이나 뭐 물건 like 약간 옷이나 뭐 물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뒤에 있는 스토리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스토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되게 무형의 무엇인데 그거에 대한 착은 또 엄청 강하고 그걸 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엄청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제가 보는 게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막 논스를 보더라도 내가 여기서 뭐를 가장 많이 나한테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공간은 언제든지 사라져도 되고 사라져도 이상할 거 전혀 없는데 이 공간에 얽힌 스토리는 그게 오히려 저한테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손님, 저는 한국 국적입니다. 네, 실례가 전혀 아닙니다. 한국 국적 맞습니다. 네, 군대 잘 다녀온 한국 국적입니다. 참 나는 이 방송을 만약 연달아서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참 웃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날에는 제가 이 말 했다가 다른 날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 한 입으로 두 말 하기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어쩔 때는 내가 모든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내가 모든 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했다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얘기했다가 정말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하는데, 네, 하지만 인간이 사업하는 거니까 이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배워가는 과정에서는 좌에서도 치이고 우에서도 치이고 위에서도 치이고 아래서도 치이고 실수도 많이 하고, 남이 안 가본 거 하니까 공식 없으니까 그러면서
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방송 들어주시고 코멘트 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댓글 달아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뭐 테라 관련돼서 영상도 막 올렸는데, 또 다른 거는 이제 크립토인 아시아라고 저랑 일본에 저희 파트너사였던 이제 해시허브 대표, 이젠 대표가 아니죠, 비트코인 하센카이라는 방송, 비트코인 하센카이라는 방송하는 코지랑, 그 다음에 코인게코 코파운더 공동 창업자인 보비랑 이렇게 세 명이서 방송을 했는데, 뭔가 아시아에 대해서 해외에 더 알리고 싶은,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약간 우리 다 암호화폐 좋아하고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세 명 다 영어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어로 나오는 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또 언제나 그렇듯이 이것저것 많이 하고, 또 고크립토봇도 올렸으니까 이번에 코인데스크 코리아랑 블락실이라는 거를 MVP를 몇 번 해보게 되는데, 그런 것도 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3월 22일 금요일 오전 2시 39분에 84회차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시인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저렇게 웃지? 어쨌든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